해방 직후였던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신생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해방 후 한반도의 첫 번째 최고 권력자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일성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까지 왔던 최고의 자리, 그러나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맛보야만 인물 박헌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0년 5월 1일) 충남 예산 출신, 박현주의 서자로 출생했고요. 어머니 이학규는 주막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인 경성고고에 다녔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가 1920년 중국에 있을 때 김만겸이란 사람을 만나서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고 공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 당시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에 빠졌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당시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산주의가 독립운동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이빨 빠진 호랑이였던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쳐줄 수 있다는 기대를 건 거죠. 어쨌든 공산주의에 심취한 박헌영은 1922년 신의주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출소 후 1924년 서울에서 조선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1926년에 또 체포.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자, 여기서 박헌영이 얼마나 지독하고 치밀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치광이 행세를 한 겁니다. 수시로 발작을 하고 하도 발광을 하니까 독방에다 가뒀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똥을 집어 벽에다 바르고 자기가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본 법원과 경찰들도 모두 속아 넘어가서 결국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유명한 정신병 의사인 김탁원 원장까지도 병이 악성이다 얘기할 정도로 완벽한 정신병자 연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발상, 실행력, 집요함이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아 지도자가 없어 더 큰 혼란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음 날인 16일에 서울 종로 내거리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이런 벽보가 붙은 겁니다.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달라. 박헌영 동지여 어서 출연하라. 우리는 박헌영 동지를 기다린다. 박헌영 만세!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박헌영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극을 펼친 겁니다. 3일 뒤인 8월 19일 드디어 박헌영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8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8월 초쯤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일제가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던 민족 지도자 중에 여운형, 송진우, 안재홍 선생한테 협상을 제안합니다. 중도 좌파인 여운형이 이 제안을 수락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건국준비위원회, 즉 건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 극심한 혼란기에 좌파 중심의 건준이 유일하게 전국 조직을 갖춘 강력한 단체로 부상하게 된 거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바로 이 건준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이 자꾸 좌파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남아있던 우파 인사들이 건준을 탈퇴해버렸고 8월 22일, 9월 3일 1차, 2차 개편을 거친 후에는 건준은 사실상 조선공산당이 장악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용만 당한 여운형은 이후 박헌영에게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표시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요. 당시에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 78%가 공산주의 사상을 선호한다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 바람이 거셌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지식인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 얘기 안 하면 대화에 끼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조직도 공산당의 장악, 국민 여론도 공산당 선호, 북쪽 절반은 이미 소련군이 진주에 완전 접수! 당시 분위기는 이미 남한도 조선인민공화국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박헌영은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 서둘러서 사실상의 임시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인공을 수립했습니다. 권력 장악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투표를 하더라도 공산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박헌영은 미 군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제스처를 펼쳤고, 국민적 지지도가 워낙 높았던 이승만에게는 인공주석직을 제외하면서 남한 접수 전략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박헌영에게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결정적인 암초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1946년 5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